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이제는 남은 산화비의 효 역시도 모두 다 음양이 서로 함께 하면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항괴라 하는 것은 육사에서 구사에서 자, 육사에서 백비라고 했듯이 벌써 하얀색으로 넘어섰듯이 다음으로 가면은 바로 소박한 전운으로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백비라 해서 하얀 소박한 그야말로 무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름답게 꾸몄던 것이 이제는 하반부로 넘어서면서 점차 소박한 꾸밈새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육사라 하는 것은 당의의안이 바로 해당되는 자리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구삼이 거기에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삼이 가운데에. 그래서 비구혼구라고 하는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육사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니 그것은 결국은 종부야라. 결국은 끝에 가서 허물어짜 잘못된 일이 없이 무난하게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적이라고 하면 격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격한 일을 하지 않고서도 허물 없이 무난하게 끝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의라고 말한 것은 해당된 자리가 의심스럽다라는 것은 지금 이 소당지 위가 해당된 자리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말하면 초구를 만나러 가는데 구삼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가 의심스러운 부분인 것입니다. 종무라 하는 것은 뭐냐? 종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닌 것입니다. 끝에 가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약 수정이 부려면 만약에 정도를 지키면서 구삼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영무타하냐라. 또한 다른 걱정이 없이 이 종무야라의 우자를 허물우자를 주자께서는 환으로 썼죠. 다른 걱정거리가 없다. 허물될 게 없다. 자, 여기에 글을 보면 차는 여둔 유기로 상사라. 이 괴를 보면 바로 초구를 찾아가는 것이 둔께의 유기가 바로 술에 둔 초구를 찾아가는 것하고 너무 흡사하다. 그건 뭐냐? 둔이라고 하는 께는 강유식여요. 건곤둔멍이라고 할 때 세 번째 술의 둔께는 강과 유가 처음 사귀는 시점에 자, 더 쉽게 표현하면 건곤께는 천지가 창조되었다면 천지 창조 이후에 혼돈 세계 속에서 강유가 처음 만난 꾀가 둔꾀예요. 이게 바로 천지 창조 이후 처음으로 강유가 만난 자리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가 생긴 이후에 남녀가 처음으로 사랑을 만나는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비는 뭐냐? 비께는 강유가 상잡하니 음양이 서로 교차가면서 어우러져 있으니 이게 모두 혼구지상이 있다. 바로 사랑으로서 서로 만남에 결혼할 상이 있다. 연이나 둔지 이는 둔께의 이혼은 승마반여하니 말을 타고서도 멈칫거린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응오지심이 하기완고 오로 찾아가려는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느슨한지 모르겠다고. 바로 둔께의 유기는 구호를 찾아가야 되는데 밑에가 구이가 있으니까 구이 쳐다볼라, 구호 쳐다볼라 멈칫거린 것이에요. 근데 비는 어땠느냐? 반자는 머뭇거리던데 비의 사요는 흰말이 나는 듯이 달려가 버리면 어때요? 이건 응초지심이 초효로 응해서 찾아가는 마음이 하기 급고 하기 그면 어쩌면 그렇게도 경탄사, 깜짝 놀라는 감탄사, 어쩌면 그렇게도 막 다급하게 가느냐. 다른 게 아니다. 시불동이 해답이다. 둔께의 때와 비께의 때가 다르다. 둔이라 하는 것은 이가 오를 응하고 있으니 아래 사람 입장에서 윗사람을 구오를 찾아가는 격이라 이건 서둘면 안 된다. 이게. 그런데 비께는 사가 초효를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래를 찾아간다. 그럴 때는 늦춰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것이 때시자다. 상하에 지위의 때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둔께와 비께는 같으면서도 배필을 찾아간 것이 다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육사에서 봤던 것은 다시 정리하면 사효는 초효와 서로 정응상비라고 자주 말씀드렸듯이 정응상비자인데 구삼에 막혀있는 이 자리에 해당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바로 비여 파여라고 하는 이 파여도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파여라고 해서 하야타라고 말한 것이고 백마하녀라고 할 때에 날듯이 찾아가는 것도 구삼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다급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백마역백으로 위의 파여와 백마는 사람이 하야니 말도 또한 하야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사람은 사가 되고 말은 초로 봐서 이런 말을 붙여놓은 것이고 비구혼구라고 하는 것은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혼구, 구사를 사랑한다라고 한 때문이다. 구삼에 의하여 구삼이 육사에게 구해야 하는 바람에 이게 막힌 것이다. 초구를 못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구삼 자체가 강정하기 때문에 해코지 할 사람은 아니다. 바로 그래서 상응상비로 바로 육사와 초구는 상응관계에서 서로 꾸며준 걸로 왕구엽이라 초구 찾아가 구하기를 나는 듯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핵심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고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온이라는 말은 전온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언덕 구자니까. 바로 언덕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나 자, 속백 잔잔이니 속백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의 한 묶음이란 자체도 적은 것인데 거기에서도 자투리다가 잔잔이에요. 이게 참 인색하고 정말
이게 인색하기 짝이 없으나 끝내는 기라리라. 자, 뭔 말이냐? 유고가 유의 중도로서 비계의 주대뇨가 되었기 때문에 돈본 상실이라고 한 거예요. 근본을, 내면적인 근본을 도타이 하고 실상을 숭상한다가 본실이 뭔 글자로 바뀌냐면 구원이라는 글자로 바뀐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덕비지도라, 꾸미는 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근본을 숭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로소의 도의가 맞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구원지상을 찾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지상이 뭐냐라고 물으면 돈본상실이라는 네 글자를 대비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돈본상실은 구원이고 돈본상실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대라면 유고가 유중으로 비계의 주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연이나 문제는 근본을 숭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뭘로 넘어가 버렸냐. 음의 성질이라 하는 것이 좀 인색해가지고 인색한 것이 속백잔잔으로 나온 것이에요. 인색하다 보니까 비단 한 속도 적은 것인데 거기에서도 또 자투리로 준다. 이게. 이 속백도 그래서 이 주자가 속백도 박물인데 잔잔은 또 뭐예요? 천소예요. 하찮은 거예요. 이게. 이니 여차면 사람으로서 이렇게 너무나 사람이 좀 시쳇말로 째째하면 수가술이나 비록 너무나 지나친 건박이라 부끄러운 일이나 그러나 공자 말씀에 애라는 것은 사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박이 낫다라는 측면에서 근본을 숭상하는 면에서 보면 나중에는 기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상활 유고직일은 끝에 가면 길하다라는 것은 길자가 뭔 자로 바뀌느냐? 기쁨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속백잔잔으로 좀 부끄럽기는 해도 나중에는 다 웃음 먹고 반가운 일로 살 수 있다고.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원이라는 글자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전원이라 하지 않고 언덕구자를 썼느냐? 구호라고 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을 상징하니라고 언덕구자를 쓴 것이에요. 구원이라 쓴 이유가. 이것은 전원생활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전원이라는 전자를 쓰지 않고 구자 쓴 이유는 언덕구자가 밭전자보다 높은 언덕이기 때문에 쓴 것이에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유고계를 정리하면, 유고의 덕은 유중으로서, 유순함의 중도로서 비계의 주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바로 구원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이 주에서 주자께서 말씀하신 돈본상실지도예요. 이게 근본을 도타이하고 실상을 숭상하는 의미가 전원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원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까이 보면 우리의 외적으로 화려한 생활보다는 내실을 다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더 변하면 전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성의 덕성 축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게. 그럼으로써 근본을 숭상하는 것이 이게 참 꾸미는 도에 있어서 근본 숭상하는 것이 옳은 도이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되다 보니까 너무나 인색하다. 박물천소가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속백잔잔이라는 하찮은 물건을 이렇게 작게 준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얘가 사치한 것보다는 차라리 건박하다라는 근본을 숭상하는 입장에서 보면 괜찮다. 상군은 백빈이 자
마지막 단계에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얗게 꾸민 것이다 해서 흰백자는 소지예요. 이 본래의 자리이기 때문에 꾸밈이 없는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 묵으리라. 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백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사 선생이 그렇게 글씨에 아름다움과 구조에 극치를 달렸는데 나중에 노년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 봉은사 판전이란 글씨는 뭐라고 하느냐? 무기교, 조금 더 기교가 없는 글씨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교의 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글씨가 맞는지 어쩐지 거기는 알 바는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비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교가 없는 기교처럼 꾸밈이 없는 꾸밈을 말한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비극반본의 뜻인 것입니다. 꾸밈이 극도에까지 가면 이제는 근본짜리 소박한 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교란 말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기교가 극치에 가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기교가 없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밈이 근본자리로 오면 뭐가 되느냐? 무색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꾸밈이 없는 자리로. 바로 이러면은 선보가이라 아주 그 잘못된 일들을 보완해 나가는 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 같이 무구가 된다. 우리는 이 선보가라는 세 글자가 무구의 뜻인지 아시잖아요. 무구라는 것은 원래 잘못이 있었는데 잘 보완했기 때문에 허물이 없게 되죠. 있었던 것이. 상월 백비무근한 사항득지하라. 백비무구라는 것은 위에서 그 뜻을 얻었다. 본질을. 비극반본 보고무색이라 하는 것이 이게 선보가의 뜻이 된다. 무색으로 돌아온 자체가 무구의 자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득지란 말이 뭔 말입니까? 주자왈, 거괴지상하야. 괴의 가장 윗자리에 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느냐? 거괴지상하야 제4지외 하니 이르 바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가문식이요. 그러기 때문에 거칠의 문식은 빌릴 것이 없고 이유 자연지문하니 여기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으니, 그 자연스러움의 아름다움이 뭐냐? 유유자적하는 것, 우유자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시몽기왈, 반몽기라는 선생이 뭐라는 거는 처 비지극하니 비께의 극치에 있으니 바로 문변위소라. 이 문장을 딱 바꾸면 극즉변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면 변하다가 보이잖아요. 이게 꾸밈이 다해서 변하니까 뭘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꾸미는 것이 변해가지고 소가 되는 것이니, 소가 하얀 자리가 뭐예요? 하얀 자리가 결백자소예요. 이게 결백하고 스스로 지킨 것이 흰백자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것이 기지득으라, 그 뜻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상구의 백비무구는 뭐냐?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백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괴의 상에 있음으로써 비의 극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제사지외, 현실의 일을 담당하는 바깥 자리에 쓰니까 할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놓아버린 자리.
반본이 근본으로 되돌아오면서 무색으로 온 것이 흰 백자. 이게. 그래서 백비라고 하는 것은 문식이 없는 것, 꾸밈이 없는 것. 그러면 문식이 없으면 보잘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문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뭔 뜻이 들어있냐면 인위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인위적인 것을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가요? 인위적인 성형을 안 하면 뭔 얼굴이 나와요? 자연 미인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 논조예요. 이게 인위적인 것이 없으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백비예요. 그래서 백자에가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구는 선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문변위소예요. 아름답게 꾸몄던 것들이 다 변해서 소박한 자리로 갔고, 소박함이라는 것은 결백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지키는 자연의 문장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이와 같은 것이 백비라고 말한 것입니다. 건황구시왈 비라는 꾸민다라는 이 하나의 괴는 궤변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꾸미는 것이냐? 유가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양을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주고, 반대로 양은 올라가서 음을 꾸며줌으로써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다. 그러면 상하 이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의 이허중께와 위의 간께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문명이지, 아름다우면서도 그칠 시자는 주자께서 각득기본 그랬죠. 아름다우면서도 제각기 그 본분 자리를 얻은 것, 이게 바로 꾸민 것이다. 이게 육효로 말하면 세 개의 양효와 세 개의 음효가 균형을 이루면서, 그것도 서로가 가까이 하면서 서로를 꾸며주는 것이 비다. 이와 같이 비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나 상하 양괴나 상하 양괴의 궤덕이나 육효로서 보면 비자가 나온다. 영이나 음양이물이, 음양이라는 두 존재가 유응자는, 응이 있는 것은, 여기에 응이 있다라는 말은 정응관계에 있는 것은 이응이 상비하고 정응으로서 서로가 꾸며주고, 무응자는 정응이 없을 때는 어떻게 꾸며주느냐? 상이비 상비라. 가까이 한 이웃으로서 서로 꾸며주는 것이에요. 이게 비계의 보는 원칙이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정응관계에서 상비냐, 가까운 자리에서 비상비냐. 정응관계에서 상비는 초효와 부사. 자, 이 사효와 초효가 상응하면서 초효에게 꾸밈을 구하는 자라. 그래서 초효는 비지, 초효는 발걸음을 아름답게 꾸몄고, 사효에서는 나는 듯이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효는, 유기효는 구삼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구삼을 꾸며준다.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누구 덕분에 꾸며지냐면 구삼 덕분에 꾸며지니까 수염이 턱에 달랑달랑 붙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이효는 수염처럼 아름답게 꾸며지고, 바로 구삼이라 하는 것은 윤택하게 빛이 난다. 오는 바로 위에 상유하고 가까이 하면서, 상구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 유고라 하는 것은 상구와 가까이 하면서 위를 꾸며준다. 상구를. 그래서 오효는
전원 생활의 아름다움을 꾸미는가 하면 위는 바로 무색의 아름다움을 꾸미게 된다. 아무런 꾸밈이 없는 자연으로 소박하게. 그래서 초여 사응이 상비자야오 이렇게 보면 초여와 초구와 바로 구사는 육사는 정응으로서 서로 꾸미게 되고 육이와 구삼과 육오와 상구는 비상비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비계가 가지는 육효에 서로 꾸미는 대지가 이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봐야 할 점이고, 아름다움의 극치는 결국 어디로 넘어가는가? 자연의 아름다움, 인위적인 꾸밈이 없는 아름다움, 그 소박한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점을 우리는 비의 육효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